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2018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여러분의 올 한 해는 어떠셨나요? 복지계에서는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화제로 돌아보는 2018 뉴스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소식입니다.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은 삭발투쟁과 삼보일배 행진으로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등을 촉구해왔고 정부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지희 기자입니다. 2018년 9월 11일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합동으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청와대가 직접 당사자와 부모를 초청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2019년 정부 예산안 국고 기준 1,230억 원에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국 예산 2조 7,354억 원,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예산 346억 원을 포함했습니다.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은 생애주기에 걸쳐 전체 10대 과제와 24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으며 영유아기 진단체계, 학령기 교육 서비스, 성년 데이 서비스와 직업 서비스, 주거 서비스, 그리고 소득 보장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한국장애인 부모회, 한국자폐인 사랑협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 등이 민관협의체를 꾸려 꾸준히 논의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는 기대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복지정책 미이행의 원인으로 늘 공식처럼 따라붙는 예산 부족 등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태입니다. 또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아쉬움을 표하며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평가해 이행 여부와 향후 방향에 대한 감시가 요구됩니다. 복지TV 뉴스 최지입니다. 한국판 아우슈비츠라고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 지난 10월 문무일 검찰총장이 비상상고와 함께 피해자들을 찾아 눈물의 사과를 하기도 했죠. 하지만 여전히 형제복지원 피해자는 400일이 넘도록 노숙 농성 중입니다. 아직 남은 과제가 많아 보입니다. 하세인 기자입니다. 1970년대부터 1980년대에 걸쳐 온갖 인권 침해가 벌어졌던 형제복지원 사건. 30여 년이 흐른 올해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는 형제복지원 피해 사건이 국가의 책임이며 당시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위헌 위법성을 갖고 있는 내무부훈령 제410호를 근거로 형제복지원 원장의 감금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당시 법원의 판결은 법령 위반 판결에 해당된다며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권고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20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비상상고했고 같은 달 27일에는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를 만나 직접 사과를 전했습니다. 검찰은 인권 침해의 실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피해 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하여 마음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에 앞서 부산시 역시 사과를 전했고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서 국가폭력이 인정되고 있고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14년 19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계속해서 계류 중입니다. 또 과거사 진상규명, 피해 생존자 명예회복, 후속조치 등을 담은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진실규명에 대한 여야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어 개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피해 생존자들은 여전히 그날의 기억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람이고 같이 행동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무참하게 가두고 억압했었는지
그리고 513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했었는지 이 사회가 바로잡히고 앞으로 우리 같은 피해자들이 안 만들어지기 위해서라도 이 이야기는 듣고 바로잡아 주셔야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 생존자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하는 것이 아닌 이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가 나서서 해결할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올해는 2018 평창 동계대회를 빼놓을 수 없죠. 1988년 서울에 이어 30년 뒤 평창으로 한국은 동학의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모두 개최한 나라가 됐습니다. 또한 동계 패럴림픽 사상 첫 번째 금메달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정두리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대한민국이 잊지 못할 2018년에는 평창이 있습니다. 1988년 서울 대회에 이어 30년 만에 다시 한국을 찾아온 스포츠 축제. 지난 2월과 3월은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이어지며 어느 때보다 열정이 가득했던 겨울의 기억을 남겼습니다. 49개국 50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했던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서 우리 대표팀은 동계 패럴림픽 출전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크로스컨트리 스키 남자 좌식 7.5km에 출전한 신의연 선수입니다. 선수로서는 올림픽에 나가는 것도 꿈이지만 이렇게 자국에서 나가는 또 자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은 더 꿈이에요. 평생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제. 환상의 호흡을 자랑했던 장애인 아이스하키 팀은 동메달을 목에 걸었고 메달에서 한 발 물러선 4위에 머물렀지만 휠체어 컬링팀은 예선을 1위로 통과하며 높아진 기량을 자랑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당초 우려와 달리 많은 관중들이 찾아와 응원으로 경기를 함께 만들며 선수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패럴림픽 MVP로 한국인의 이름으로 수여되고 있는 황현대 성취상도 1988년 서울에서 처음 시작한 이후 30년을 맞으며 기록이 아닌 도전과 열정이 먼저라는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이 상을 받음으로 해서 자기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플러스 요인이 됐다거나 또 장애인을 위해서 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니까 자랑스럽고 지 마음이 뿌듯합니다. 2018년의 평창, 감독의 시간 속에서 함께한 배움과 의미는 우리가 간직해야 할 아름다운 유산입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집은 우리 생활의 터전이자 안식처입니다. 이러한 집에서조차 편하게 쉬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장애인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주거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인 주거. 특히 이동권에 제약이 많은 장애인들에게 집은 기능적 측면에서의 편의 접근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을 맞았지만 장애인은 자신의 집에서부터 차별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집 자체는 생활의 기초죠.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불편하면은 모든 것이 불편합니다. 하물며 우리 장애인이 머무는 곳에 전혀 편의시설이 되지 않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것 또한 차별이며 학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한 학대와 차별에서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권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마련된 공공임대아파트 역시 장애인들에게는 불편한 공간이었습니다. 이에 장애인의 주거 환경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와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가 임대아파트 거주자 4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262명이 아파트 신청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신청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렵사리 입주를 하고 나서도 불편함은 여전했습니다. 장애인의 주거권이 지금 현재 보장돼 있지 않고 있는데요. 그 실내로는 실제로 그 임대아파트 안에 그 보도블럭이 파여 있어 휠체어로 다니지 못해서
계속해서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기사이고, 그 다음에는 임대 아파트에 정말 어렵게 기다려서 들어가셨는데 막상 본인이 수동 휠체어로 이제 자가로 운전하시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지하에다 주차하셔야 되는데 지하와 연결되어 있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실은 그런 그 주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환경. 그 다음에 이게 최근인데 장애인 춘천에 있는 건데 구조 변경이 전혀 안 된다. 그런데 안에 들어가 보니 뭐 휠체어를 타고는 도저히 이용할 수 없는 구조여서 굉장히 오래 기다렸으나 사실은 임대주택을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의 상담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경우 자신의 집안에서조차 접근할 수 없는 곳이 있다는 응답이 179건이나 되는 등 장애인들의 주거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복지TV 뉴스 손자희입니다. 워라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은 별다른 휴게 시간이 없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6개월의 계도 기간 뒤 대책 마련을 하겠다는 정부는 묵묵부답입니다. 하세인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복지부가 내놓은 장애인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지원 방안. 6개월의 계도 기간이 올해 말 끝납니다. 그러나 복지부가 이에 대해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전국 활동지원사 노동조합은 지난 20일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복지부는 재가 서비스 직무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침을 내놓고 계도 기간이 끝나감에도 대책 없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가 서비스라는 활동 지원 서비스 특성상 기관들이 휴게 시간을 부여한다고 해도 또다시 실질적인 휴게 시간 부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상황이고, 한편 전국 활동지원사 노동조합은 휴게 시간을 일정 기간 단위로 모아 사용하는 휴게 시간 저축제 제도화 도입을 요구하며 서명전과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곳곳에서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대한적십자사와 대전시 중구의회가 우리 이웃들을 위해 온정을 나눴습니다. 윤성은 기자입니다. 대전시에서는 특별한 나눔 실천 현장이 있었습니다. 대한적십자대전 세종지사 사랑의 빵 나눔터에서는 한국걷기운동본부 회원들과 초록어린이재단 후원자 봉사단체인 초록산타클럽의 봉사자들이 빵 나눔 봉사를 위해 빵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여러 가지 봉사활동이 많은데 일단은 이제 이런 빵을 만들어서 어려운 애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봉사활동으로 나왔죠. 서툰 솜씨에도 직접 반죽을 하고 모양을 만들어가며 빵을 전달할 생각에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봉사하면서 봉사하는 것 자체가 기쁨인 것 같아요.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항상 오랜 시간 같이 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전시 중구의회에서도 대전시 중구 지역에 거주하는 중증 지체장애인들을 초청해 격려와 함께 지원금을 전달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대전의 중구보건소장으로 재직한 적이 있습니다. 한 해 마감하면서 얼굴 보고 청담하고 그러는 도중에 제가 옛날 함께 했던 그런 생각들이 나서 울컥해서 울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숨은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추운 겨울이 따뜻하게만 느껴집니다. 새해에도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복지TV 뉴스 윤성은입니다. 전남 미랄복지재단이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열었습니다. 지난 20일 여수 여도초등학교 강당에서는 복지시설의 장애인과 노인들이 다 함께 모여 오랜만에 바깥 나들이를 즐기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열린 미랄 다사랑 대축제는 섬김과 나눔의 정신으로 소외된 이웃들의 삶의 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남 미랄복지재단에 속한 직접 장애인과 노인 거주시설 4곳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모두가 즐기며 재충전할 수 있었던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후원자들을 위한 자리도 마련돼 추운 겨울 따뜻한 마음을 나눈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민관이 협력해 청소년, 사회봉사대축제, 장애인 등반대회 등을 주관해온 전남미랄복지재단은 지역사회 복지 발전을 목표로 다양한 복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소 시설에서 생활하며 사람과 사회에 소속되기를 바라는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복지제도와 지원이 더욱 정착하는 사회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권혜영입니다. 시민들의 평생학습과 교육복지를 위한 순천시민대학이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시민들의 지속적인 배움 활동을 지원하는 평생학습과 교육복지의 실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순천시민대학이 2018년을 마무리하며 제3기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20일 순천시 평생학습관에 모여 수업 영상을 관람하는 수강생들의 입가에는 졸업을 앞둔 여느 학생들과 다름없이 알차게 보낸 한 학기에 대한 뿌듯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2부에 걸쳐 진행된 수료식 공연에서는 수강생들이 8월부터 4개월가량 교육을 받으며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는 작품 전시와 발표를 통해 모두가 한마음으로 서로의 수료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수업에 성실히 참여해 전문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관련 대회에서 수상하는 성과를 거둔 우수 수강생을 표창하고 그동안의 노력을 격려했습니다. 끝없는 배움에 대한 긍정적인 욕구를 가진 시민들의 배움터 역할을 해낼 순천시민대학을 통해 시대정신을 선도하는 평생학습 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유채린입니다. 순천시 쓰레기 문제 해결 공론화위원회가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순천시에 전달했습니다.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운영이 중단된 후 쓰레기 문제 해결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운영했던 순천시 쓰레기 문제 해결 공론화위원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9월 7일부터 시민 대표들이 현장 조사와 정책 토론 등을 통해 마련한 순천시 쓰레기 문제 해결 정책 권고안을 허석 순천시장에게 전달했습니다. 정책 권고안에는 행정적 절차 진행과 다양한 처리 시설의 도입 검토 등 환경 복지를 고려한 6대 권고 내용이 담겼습니다. 연말을 맞아 한 해를 되돌아보며 2018 주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사다난했지만 많은 발전이 있기도 한 한 해였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며 주위 이웃과 안부 인사 나누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와 함께 자신에 대해서도 올 한 해 수고했다는 셀프 칭찬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더불어 새해 새로운 각오도 다지며 다가오는 2019년을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복지TV는 2019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